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1회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푸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자, 토지와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은 좀 쉬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1회 동형 모의고사를 보고 있죠. 정답은 1번의 정답은 당연히 5번이 정답이죠. 자,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다 동산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급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등 사업이나 평일을 위해서 설치한 정착물은 그것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정착물의 범죄에 들진 않죠.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했던 거고요. 자, 1번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이 다르죠. 우리가 부동산은 점유하고 동산은 점유를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하죠. 자, 동산은 공실의 원칙이 인정되나 부동산은 공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셨고요. 토지 정착물 중 명인 방법을 구비된 20개 집단도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 일부로 간주한다. 맞고요. 자,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우리가 어때요? 벽시계나 이 형광 등 같은 경우는 특히 건물 기능 및 효용을 손실이 없는 것은 자, 벽시계 같은 거는 저걸 띈다고 해서 건물에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 그러면 그건 동산으로 취급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좀 쉬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 이것도 이제 수월하죠. 다음에 내용과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땅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부중성 때문에 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값이 올라가죠. 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를 투입해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싶다. 자, 공기 같은 건 이제 우리가 무한하기 때문에 소유가 안 생겨요. 네, 우리 자연물은. 근데 토지는 자연물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독점 소유욕이 생기겠죠. 토지용을 집약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용어 맞는 것은 당연히 빈지가 맞죠. 빈지는 법적 소유권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있는 토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은요. 정확하게 뭐겠어요? 건축물 건축화에서 토지를 의미하며 주상공으로 이용 중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택지죠. 택지가 아니라 택지고요. 자, 3번 건폐 용적 등 규제로 인해서 동일한 필지 내에 남겨둔 토지를 공한지가 아니라 공지죠. 공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한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 자, 어때요?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한 상업지로 변한다는 것은 주택이 상업으로 바뀐다는 건 뭐예요? 자, 이거는 택지 지역 안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이행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행지다. 이렇게 우리가 낸 거고요. 그 다음 자, 5번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법상 사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갱지라고 한다. 자,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한을 받으나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를 갱지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낮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사법상 제약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이 5번은 자, 이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설 참고하시고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수월하게 냈죠. 이래는 조금 염리 좀 쉬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부동산은 단기에 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가격이 왜곡된다 하셔야죠. 그래서 장기적을 단기적으로 고친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죠. 우리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급은 단기에 안 되죠. 그래서 1번에 장기적을 단기적으로 고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부동산 공급은 탄력적일수록 이게 어때요? 우리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양의 폭은 크지만 가격 폭은 작겠죠. 탄력적이니까 상대편이. 칙스세에 강화는 수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겠죠. 토지용 규제는 택지 공급을 좀 비탄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또 잘 공급이 안 되니까 또 주택 공급도 좀 비탄력적이 되겠죠. 주택시장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상한제 규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민간주택 공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가격 떨어뜨리니까. 자, 이렇게 가시고요. 자, 5번은 이제 항상 우리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다른 건 맞기 때문에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다른 게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는
4번만 맞는데요. 자, 1번은 이렇게 해볼게요. 균형가가 거래량에 대한 설명을 좀 옳은 것은, 자, 공급이 불변 나오면 무시하십시오.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 자, 그럼 제가 다 줄어들잖아요. 가격 하락, 양도 감소를 하셨어야 되죠. 그래서 가격 하락, 양 감소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수요가 불변 무시하시고 공급 증가만 보세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당일 시간에 양만 증가하죠. 그 다음에 가격은 하락한다 그랬죠. 가격은 하락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기출이었는데요. 자, 이건 공급 증가와 유사해요. 공급 증가와. 그래서 균형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죠. 그럼 양은 증가라고 하셨어야죠. 양은 증가, 가격 하락 이렇게 됐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 봐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다 증가했어요. 그럼 다 증가하게 되면은 자, 이 같은 경우는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올라가게 되겠고요.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그럼 가격은 반대니까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증가, 감소, 불변일 수 있죠. 알 수가 없고 양만 증가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정답. 자, 5번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를 하는데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양이 반대잖아요. 공급이 감소고. 그럼 양이 반대이기 때문에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고 보니까 가격 무조건 상승을 해요. 그다음에 양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연습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6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아직 계산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6번에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아파트 가격 상승했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갈게요.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 아파트 안 사시고 오피스텔 사시죠. 그럼 대체재인 오피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오피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갔었어야죠. 그럼 우리가 가격 하락이 틀렸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1번은 맞겠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건 대치 효과. 자, 인구가 감소했어요. 가격 이하다 보니까 자,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수요 변화 맞고요. 자, 균형 상태 아까 나왔죠.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자, 일반적으로 이자가 하락하게 되면 이자는 수요 공급을 모두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번 문제는 이제 조금 계산 문제도 섞여져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딱 계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유형이 이제 그 지문이 계산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또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가볼게요. 들어가죠. 자, 지금 우리가 7번 문제를 하고 있죠. 7번을 보시면은 수요공급의 가격 타락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타락성을 먼저 적으세요. 약자로 수요의 가격 타락성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 이렇게 할게요. 그럼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자, 가격이 임대료가 10%가 상승했습니다. 가격과 임대료는 똑같은 얘기죠. 그럼 양이 5% 감소했어요. 그럼 0.5가 되거든요. 우리가 절대값에서 이제 플러스가 나오죠. 그럼 0.5는 비타라 쪽 맞잖아요.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왜? 1보다 작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했으면은, 자, 아파트를 줄이고 오피스를 사요. 오피스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대 수요에서 다른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이 늘어났다. 이거 당연히 대체재가 되겠죠. 자, 2번도 맞고요. 3번이 틀렸을까요? 3번이 보시면은, 자, 우리가 항상 소도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재고 마이너스면 열등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0.5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정상재가 되겠죠. 그 정답은 7번에 3번이 정답이다. 자, 두 재와의 수요 교차 타수 0.8이라는 건 플러스 대체재가 맞죠. 자,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장기일수록, 자, 아파트 옷 중에서 아파트는 오래 걸려요, 만드는데. 그래서 더 비트라 쪽이고요. 따라서 신규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 신규는 택지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확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비트라 쪽.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생산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중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제
중고 수선이 가능하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8번부터는 좀 천천히 가보죠.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이 굉장히 우리가 약한데요. 자, 요거 그대로 이제 제가 응용할게요.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트러스성이 2래요. 그럼 2 적고요. 절대값 써준다는 것은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최초값이 중요하죠.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2만에다 만 원이 붙은 건 1억이거든요. 1억에서 자, 원래에서 변동분. 그럼 2억에서 1,600만 원만큼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럼 1억, 자, 우리가 2억에서 4천만 원만큼 하락을 한 거죠. 하락. 그럼 수요량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원래의 수요가 10,000제곱미터였어요. 10,000제곱미터. 여기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요 X를 알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4천을 뭐 4천만 원을 이제 해설에 있듯이 4천만 원하고 이제 2만 만 이렇게 되는 건 이제 2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설대로 4천 나누기 2억 하면은 자, 0.2가 나와요. 그럼 요거랑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0.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0.4가 나와요. 그럼 얘랑 곱한 게 얘가 되거든요. 그럼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400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죠. 4000이 나오죠. 다시요. 0.2 곱하기 2 하니까 0.4가 나왔으면 자, 거기다가 만을 곱하는 거죠. 곱하기 만을 곱하면 4000이 뜨죠. 그럼 요건 4000만큼 우리가 된 거죠. 그러면 추가로 몇 제곱미터 더 팔렸는가? 그럼 4000제곱미터 더 팔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원래에 대한 변동분이니까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8번의 정답 1번 이렇게 가고요. 자, 9번 쉽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가장 옳은 거. 자, 1번을 왜 틀었을까요? 해설해 보시면은 방학 동안에 대학가의 원룸이 공시되는 건 이건 계절적이죠. 순환이 아니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은 빠릅니까? 느리죠. 착공해서까지 오래 걸리니까 후퇴는 빠르게 바뀌어야 되고요. 우경사 비대칭은 맞아요. 회복은 느리고 후퇴 빠르게. 부동산 대책 같은 외부 영향으로 주택 경기가 활성화됐다. 그럼 무작위적이잖아요.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 다음에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 순환 하향, 회복, 상향, 후퇴, 안정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정답은 5번만 맞겠죠. 9번의 정답 5번. 그래서 상향시장은 손 들어보세요. 가격이 막 오릅니다. 직전 회복시장이 거래설에는 현재 시점에 하한가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10번은 다음 중 부동산 시장과 특성과 파생거가 잘못된 것은 자, 개별성 때문에 시장이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중성과 부동성의 수급 조율이 어려워요. 개별성 때문에 비표준화되어 있고 진출입이 곤란하다는 건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출입이 어렵다는 건 비동산이 비싼 고가성으로 보셔야 되죠. 개별성 하나가 없습니다. 정답 4번. 소수의 구매자, 판매자는 고가성 때문이다.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자, 우리가 편법으로 가세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보 가치는 지금 풀었지만 어떻게 풀어요? 확실성화해서 불확실성을 빼지만 그건 FM대로 제가 푸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11번 자, 어떻습니까? 정보의 가치가 현재 가치죠. 그러면 빨리 푸는 방법은 자, 빠른 계산 방식입니다. 빠른 계산, 소위 야매라고 하는데요. 자, 정보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죠. 정보의 지금 현재 가치를 알고 싶대요. 자, 그러면 자, 실현된 거. 우리가 1년 뒤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8억 8천이잖아요. 그럼 8.5억으로 볼게요. 8.5억이다. 자,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으면 6,600입니다. 자, 이걸 빼줘요. 빨리 푸는 방법이. 그래서 용어 정리는 현 가치에서 미시현 가치를 뺍니다. 자, 뺀다. 자, 우리 그래서 빼안나로 암기하시는데 빼고 안될 확률이죠. 미실현될 가치. 미실현될 가치. 자, 그래서 확률이죠, 확률. 그래서 요게 그 안될 확률, 안될 확률, 안될 확률. 자, 그걸 빼고 안을 곱하고 그 다음에 할인합니다. 1 플러스 R의 n승. 그래서 빼안나로 암기하세요. 자,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설 확률이 40%면 안 들어설 확률이 그 60%잖아요. 그죠? 그럼 0.6이잖아. 0.6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수익률이 10%가 할인율이에요. 그 다음에 1년이면 1승. 그래서 1점을 나누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계산기 뚜둑입니다, 여러분들. 자, 8.8억이라는 것은
8억 8천이라는 거죠. 빼기 자 6.6억을 찍으면 당연히 2.2억이 나오죠. 2억 2천이라는 뜻이거든요. 2.2억에다가 곱하기 60%를 눌러주세요. 0.6을 자꾸 우리가 힘드신다면 곱하기 60%를 줄여도 돼요. 우리가 1.32가 되거든요. 얘가 1.32억에다가 1.1로 나눠버리면 바로 나오죠. 그럼 나누기 1.2 하면 1억 2천이 되죠. 자, 그래서 1.32 나누기 1.1은 1억 2천. 그래서 1억 2천은 4번 아니면 5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얘가 1억 2천, 1.6인데 중요한 거는 초과에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정보 가치에서 정보 비용을 뺀 게 초과이익이죠. 초과이익은. 그럼 정보 가치가 지금 1억 2천이잖아요. 1.2억. 정보 비용이 얼마래요? 2천만 원의 비용을 들였답니다. 그럼 2천을 빠졌잖아요. 0.2억이라고 할까요? 그럼 1억이 되는 거죠. 정답은 우리가 5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12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2번은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게 틀렸어요, 정확하게? 자, 경제지대인데요. 자, 경제지대는 이 용어 종류를 한번 가볼게요. 경제지대 들어갑니다. 파레토 학자가 경제지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제지대는 어떤 거냐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파레토 학자는 경제지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지대에 대한 의미를 이제 가겠는데요. 자, 파레토가 얘기했죠. 그럼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는 뭐냐? 용어 정리부터 가죠. 자, 갑돌이가 땅을 가란 용도로 을돌이한테 공급을 해요. 그 용도가 나다라는 용도가 있다면, 자, 최소한 받는 게 80만 원인데, 자, 이걸 안 받고 이거 100만 원으로 용도를 공급하게 되면, 자, 가란 용도로 하면 100만 원 받아요. 그럼 20만 원을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 최소한의 초과 정상이요는 80만 원이 전용 수입, 최소 받을 수 있는 전용 수입이라면 전체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뺀 20만 원이 경제지대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박찬호 선수나 이런 그 선수는 연봉이 세요.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는 1억 연봉을 주겠다는데 LA 다저스에 만약에 100억을 준다. 그럼 99억이 경제지대라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탄력성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토지 임대에 대한 공곡선이 S, 수요선이 D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전체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격 곱하기 수량이 전체 수입이 되는데요. 용어 정리로 간다면 칠판 중에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갑니다. 요거 밑에 있는 분, 공곡선 밑에 있는 분이 전용 수입이에요.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수입. 근데 더 받아요. 더 받는 부분. 1,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1,500원을 더 받았어요. 이게 경제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 잉여입니다. 생산자가 더 먹는 초과를 얘기하죠. 자, 이게 경제지대. 자, 그러면 박지선 선수 공부이 어렵잖아요. 공부이 비타로 쪽에서 더 받는 거죠. 근데 토지는 완전 비타로 쪽이기 때문에 100% 다 경제지대라는 거죠. 그럼 5번 경제지대란 생산 요소에 기록된 초과에는 공급이 완전 비타로 쪽일 때 총수입이 전부 경제지대로 가셔야 되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리카도 앞쪽에서 우리가 풀어봤지만 기출 때 비옥도입니다.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 한정 수학체감 법칙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토지가 밑에 있고 자본이 올라가죠. 도심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토지보다는 자본을 많이 들리니까 높고요. 외가로 갈수록 낮아지겠죠. 그럼 도심 지역에 입지는 활동할 때 대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이 대체적으로 크겠죠. 자, 입찰지대가 알론소 학자가 가장 단위 면적당 토지에 투입되는 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는 최대 금액 중요하고요. 초과인이 제로인 수준의 지대가 정의로 나오고요. 자, 마르크스는 절대지설이죠.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차익지대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체열등제도 지대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자, 컨버스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가 한 번 뜨고 공인중개사 안 나오는데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단은 공식을 이제 보시고 편법이 약간 있긴 한데 이게 좀 안 먹히면 제가 특강 때 할 테니 일단 우리가 해설을 보시면서 아, 컨버스는 이렇게 구하는구나 이렇게 보는데요.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자, 분기점은
두 상권의 영향이 같은 어떤 그 분기점을 이렇게 상권의 경계점을 얘기하는데 상권은 거리 제고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자, A, B로 이제 우리가 항상 도시의 인구를 보죠. 그 상권의 경계 지점은 이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졌을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갈게요. A는 16만 명이고요. B는 4만 명이에요. 그럼 항상 제가 이 상권에 대한 그 구매 여행이 같은 유인의 같은 것은 자, 같으면 중앙에 오는데 얘가 크면 오히려 작은 쪽에 가다 그랬죠. 작은 쪽까지 반반씩 끌어당기는 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약간 편법인데요. 여기 1로 놓고 루트를 씌워서 당연히 1보다 더 거리가 머니까 16이 올라가죠. 4가 내려가니까 루트 4는 2잖아요. 2대 1이라는 거는 2배, 1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체가 15km잖아요. 15km. 그럼 1로 썰려 있으니까 자, 반을 자르게 되면 7.5 넘어서 있는 다 7.5 넘으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시는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건 3분의 2, 3분의 1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여기서 3분의 2가 떨어졌으니까 약분을 해봐요. 그럼 3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가 되죠. 그럼 우리가 5의 10이라는 게 보시면 2배니까 반은 5가 되니까 여기 5kg다. 이게 10kg가 정답이 되죠. 3번을 보시면서 우리 나중에 또 몇 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어렵죠. 14번은 솔직히 이 공업 입지로는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14번은 일단 이게 어떤 지향인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 B가 원료 지향형이냐 아니면 시장 지향형이냐를 먼저 우리가 캐치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무슨 지향형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를 먼저 보죠. 자, A가 원료 지수라는 것은요. 원료 지수는 항상 우리가 지수는 앞에 게 올라갑니다. 원료 내려가고 제품이 내려가기 때문에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 지향형이에요. 자, 그럼 0.5라는 것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쪽으로 가자. 소비자가 있는 쪽. G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B는 어떻게 돼요? B의 원료 지수는 우리가 이 3.0이라는 건 요거는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니까 이건 원료지에 입지하다는 거죠. 원료 산지에 입지하니까 원료지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입지 중량이라는 건 1을 더하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면 A는 1에다가 0.5를 더하니까 1.5. B는 0.3에다가 1을 더하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틀렸던 게 2번이 틀렸어요. 자, 시장 지향형은 자, 우리가 이렇게 했죠. 항상 빈병에서 물과 공기를 채우면 맥주가 되잖아요. 그럼 중량 증가 산업이라고 했고요. 증가 산업이 맞고요. 그다음에 얘는 석회석과 시멘트를 본다면 석회석이 더 무겁고 시멘트가 가볍기 때문에 중량이 감소거든요. 그럼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중량 증가, B가 중량 감소했었어야죠. 자, A는 어떻게 돼요? 보편 원료라는 거는 시장은 어디든지 물과 공기가 있잖아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다. 자, B는 원료 지향이죠. 원료 수용비보다 제품 소비가 적게 된다. 자, B는 원료 지향은 원료 산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좋다. 정답 2번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면서 갈게요. 다음 여가 과정에 대한 옳은 것은 자, 1번을 왜 틀었을까요? 저소득층한테 보조금이 지급되면 장기적으로 저가주택 보조금 지급점보다 동일하다? 아니죠. 우리가 하향여가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점보다 저가주택 하향여가만큼 반드시 우리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양이 무조건 증가하죠. 하향이 되니까. 그래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이 하향여가가 돼요. 자, 고가주택이 하향이 된다면 주체가 하향됐다. 주체를 만들어야 돼요. 고가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건설업자는 가동률을 또 감소시켜서 새로운 기업이 또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하향여가가 돼서 고가주택이 주체가 하향이 되면 주체만큼 모자르잖아요. 그럼 모자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만 상승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건설업자가 가동률을 감소시켜 우리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 어때요? 가동률을 증가시키는 게 맞죠. 그죠? 주체만큼 더 만들어야 되니까.
자, 상향은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자, 우리가 하향이 됐기 때문에 저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 증가 하향 이렇게 보신다면 상향여가 아니라 3번은 하향여가로 좀 고쳐주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상향여가 돼서 그 지역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되니까 저가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두 채가 하향을 하게 되면 두 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일정하다면 딱 두 채만 만들거든요. 고가주택이. 고가주택의 임대료와 주택 공급량은 고가주택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맞는 질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가주택의 양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겠죠. 하향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주택시장에 불량주택이 발생한 것은 시장의 자원 배분이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가 반드시 뜨는데, 자, 16번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자, 16번은 이렇게 할게요. 사회가 유리하면, 이렇게 하세요. 사회가 유리하면 정이 되고요. 자, 생태공원 같은 게 들었으면 우리가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회복가라는 것은, 자, 우리가 그 갑돌이가 공장 폐수, 목재 공장을 하게 되면 회수를 내려보내요. 시멘트 공장.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회가 불리하죠. 사회가 불리하면 부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한다는 것은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정이잖아요. 이게 시장에 맡기면 우리가 공공재 같은 생태공원 같은 건 과소 생산 정확하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 외부 효과라는 건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고 인접됐기 때문이죠. 토지가 논리적 근거된다. 잘 나오죠. 자, 부회복가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통해서 자, 우리가 시멘트 자재 공급하는 사람이 시멘트 공급에 펜스를 내려버리면 규제를 해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줄이면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주택 공급을 줄이죠. 주택 가치도 상승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격 상승, 수급량은 또 감소할 것이다. 주택에.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외부 효과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무인 수착 문제와 같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 세금 걷어서 할 수밖에 없다. 공공재 같은 경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편익이 더 높다는 것은 사회가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적 편익보다 크다? 그럼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정이잖아요. 그럼 님비가 아니라 핀피가 되겠죠.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그래서 해설 보죠. 정답은 1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죠. 자, 그다음 이제 17번서부터 들어가는데요. 17번 지역지구제 좀 어렵게 떴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지금 문제 또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난이도를 있는 걸 좀 한번 제가 찍어보겠어요. 자, 여기서 뭐 난이도가 있다는 자체는 조금 그렇죠. 처음에 모의고사니까 제가 난이도를 높게 놓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5번 정도가 좀 균형가까이 거리량이 약하시더라고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7번 같은 거 대체재 보완제 같은 거. 자, 8번도 조금 나왔던 유형이 다른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 2고 원래의 가격이 내려가고 원래 가격대 변동분, 원래 수령대 변동분이잖아요. 그 원래 가격이 2억이었고 1억 6천만큼 하락하니까 4천만큼 하락한 거잖아요. 그럼 퍼센트가 나오면 2와 곱해서 그걸 계산하는 방식 1번 정답. 자, 그 다음에 또 피부로 또 어렵게 느꼈었던 거는 제 생각엔 이제 11번 같은 경우인데, 자, 빼앗나, 실현가치에서 미성가치를 빼, 그럼 8억 8천 6억 6천 뺀다.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대락률 곱한다. 0.6, 60%.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 그래서 1점 나누니까 1억 2천. 초과에는 정보가치에서 정보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내봤고요. 그 다음에 13번 정도. 우리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오히려 작은 쪽에 가까운데 어때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멀게 돼 있잖아요. 그럼 1대 루트를 씌워서 큰 쪽이 올라가니까 루트 4니까 1대 2가 되니까 여기가 2배, 1배수니까 3분의 2,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루트 4가 나오면 항상 이 분기점을 3으로 나눠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3으로 나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전체 키로가 몇 킬로야? 15킬로에서
자, 어떻습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2로 나눠주죠. 그죠? 3분의 2로 나눠주니까 저 어떻습니까? 아까 15니까 얘가 30이 되잖아요. 곱하기 2를 곱하니까. 그럼 10이 된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것도 난이도가 좀 높다는 거는 공업지는 조금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